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 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맥을 못 쳤던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도 2년여 만에 상승 전환 성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8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성동구와 강남구의 상승률은 10%에 달해 서울 집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가 은행을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100% 비대면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 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맥을 못 쳤던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2년여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 명, 1년 전보다 56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4년 8월 67만 명을 기록한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2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는 2014년 7월에서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업황부진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감소세를 뒤집고 취업자가 8천 명 늘어나면서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 7천 명 늘었고 20대와 50대 증가폭은 각각 6만 3천 명, 6만 2천 명대에 그쳤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1982년 7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2만 7천 명 늘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은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규모가 연 74만 명인데 1월에 예년보다 1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40대 고용률은 0.2%포인트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1천 명 줄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1%에 그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8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성동구,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습니다. 성동구는 작년 16.09%에 이어 올해도 11%가 넘는 상승률로 서울 25개 구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 인근 지역 등지의 꾸준한 개발로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에서는 울릉도 울릉군이 14.49%가 오르며 전국 시, 군, 구에서 표준지 상승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유커가 급감할 경우 한국의 관광 수입이 2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조업 단축과 수출 및 내수 둔화, 관광 위축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요인은 관광 위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유커들의 1인당 지출 경비는 평균 1,887달러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1,34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가 우리 코스닥 시장을 글로벌 초인류 기술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AI 등 신산업 관련 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도록 각종 문턱을 완화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주요 내용 고현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혁신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특례 상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그동안은 재무 실적 위주로 심사해왔다면 올해부터는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상장 요건이 단순화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기업 상장 심사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새로운 산업군 탄생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익이라든지 자기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거 실적 중심으로 이게 트랙이 좀 중심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어떤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 그거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제 시가총액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정합성 있게 정비하겠다. 이를 위해 기술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전문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주관사에 대한 기업 실사 모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또 작년 시장 조성자 제도를 시행한 결과 대상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38.8%, 22.7%씩 늘었다며 올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장 조성자의 신영증권, 한화증권 등 4곳을 추가해 총 8개 증권사로 늘리고 대상 종목도 종전 75개에서 175개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없이 직상장이 가능한 만큼 최대 주주가 주식 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경매매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감사 교육 프로그램과 회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관련인 경우 공시본문에 임상시험이나 품목 허가의 실패 가능성 같은 투자 위험 요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 양식을 표준화해 상장사들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주주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현대글로비스 등 기존 세 곳과 함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주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건데 이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힙니다. 현대차그룹은 주주 권익을 우선에 두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업과 접점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끌어올린다는 보관입니다.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 당시 정의선 부회장이 주주 친화 경영을 통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사의 이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도 내놨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영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트랜시스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비상장사의 경우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나선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셋집이나 월세방을 구할 때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복잡한 서류 들고 방문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한국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100% 비대면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대출 조회부터 실행까지 가능합니다. 계약하려는 전셋집이 얼마인지, 내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각종 서류가 필요하지만 공인인증과 사진 촬영으로 대출 심사가 간편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12곳이 상품을 공급 중인데 카카오뱅크의 100% 비대면 대출은 업계 최초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 최대 7천만 원까지고 현재 최저금리는 2.43%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면서 미혼자 및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확대합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개인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두 상품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작년 갤럭시 폴드에 이어 선보이는 폴더블 라인업 갤럭시 Z 시리즈의 첫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카테고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선두에 나간다는 의지를 담은 브랜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보인 폴더블 폰은 옆으로 접는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위아래로 접는 조개 껍데기 형태로 접으면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져 휴대성이 강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미국과 국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순차적으로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할 예정이고 사전 예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165만 원으로 갤럭시 폴드와 비교하면 80만 원가량 더 저렴해졌습니다.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 중에 41.9%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선임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코스닥 기업들은 정기 주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가 감사 선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사회이사의 신규 선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경제,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죠. 이에 유통업계가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중국 현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해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800인 분량의 긴급 구호 물품을, 애경산업은 3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오비맥주는 격리 생활에 사용할 생수 약 9,000병을 지원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귀국한 재외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에서 필요한 물품 위주로 도시락과 생수, 컵라면 등 먹거리를 비롯해 물티슈와 치약 칫솔 세트, 생리대 등입니다. GS 리테일은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지방 거점에 위치한 GS25 프레시푸드 전용 공장을 활용해 교민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차 귀국 교민들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2만 개를 긴급 지원했던 BGF 리테일은 오늘 3차 귀국 교민에게도 1,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중국 현지의 피해 회복에 힘을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은 후베이성 자선총회에 한화 약 3억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해 우한시의 의료시설 및 방호 물품을 지원하고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도 우한 교민 및 중국 지역사회에 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대한적십샤사에 전달돼 우한 지역의 한국 교민을 포함한 중국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구호물품 지원에 사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훈훈한 온정을 전하는 데는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정부가 올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올해 초 16개 정부 부처에서 90개 창업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온 상태인데요. 기회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를 중심으로 준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전문가죠. 이지연 퀸스 스피치 대표 그리고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 기자, 새해 첫날부터 정부가 프로그램을 내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올해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 지원 사업에 1조 4,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3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천억 원 증가한 7,3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각 예산별 비중으로 보면 창업 사업화가 50.4%를 차지했고 연구개발과 공간 제공 그리고 창업교육, 멘토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 2,600억 원으로 정부 창업 예산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통부가 489억 원,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355억 원, 고용노동부가 315억 원 순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보다도 3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수혜를 입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라고 하니까 절차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순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창업 지원 사업의 절차는 1차 서류 평가, 서면 평가, 2차 대면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면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부문이고 2차 대면 평가는 이 사업계획서 발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창업 지원금을 위한 도전은 사업계획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업계획서 1차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 명확한 전달력과 그리고 가독성, 그리고 사업 실현성입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째, 가독성 있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게 길고 장황하게 글을 나열하기보다는 글과 이미지,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가독성 있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둘째로 이 창업도 취업과 마찬가지로 실무 역량 시대입니다. 이 실무 역량,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상품 출원이나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고객 후기 등 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들을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평가 기준표에 맞는 균형 있는 작성입니다. 처음에 작성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이템이나 기업 소개에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보다는 평가 기준표에 맞게끔 균형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가독성을 높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표에 맞게 사업 계획서 평가표에 맞게 핵심을 드러내라라는 건데요. 발표가 이제 남았잖아요. 네. 계획서 잘 작성하기도 발표 굉장히 어려운데 발표에서는 어떤 역량을 주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네,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작성보다 발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기업 혁신을 이끄는 요소로 기업가 정신을 강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돕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자료가 창업으로 활발한 나라인 핀란드의 창업 경진 대회의 모습인데요. 생소하네요. 네, 그러시죠. 여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시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실수는 들어봤는데. 네, 실수하지 않는 시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뜻은 바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 그리고 추위와 고통마저도 버티는 힘, 이 창업가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지만 창업가의 스토리가 느껴지고 중요한 IR에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IR 피칭,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이 IR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 안에 이제 내용이 극적인 첫인상이라든지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얼마만큼 사업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이익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꽉 찬 상태에서 기업 CEO의 세련된 발표 역량은 성공적인 IR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각도로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발표회는 사실 저희도 말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발표하는 준비 방법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연습 방법이 좀 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연습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째, 언어적인 훈련, 둘째, 비언어적인 훈련, 셋째, 소통 훈련입니다. 먼저 언어적인 훈련은 이 프레젠테이션 장마다의 예시와 사례를 반드시 넣어주시고 이 예시에는 고객의 공감대를 이끄는 스토리와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치 부분을 명확하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부분에서의 심사위원과 2차 대면 평가는 심사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내 아이템을 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쉬운 용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면 전달력이 다르겠죠. 매력적인 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발성 훈련 5분에서 10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태도로 Z자형 시선 처리라든지 다이아몬드 모양의 시선 처리 훈련을 하셔서 집중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질의응답은 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심사위원이 반대급부로 질문을 하실 경우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데이터를 충분히 앞세워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설득력을 높이는 이성적인 질의응답 훈련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확한 이해와 발성 훈련, 질의응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힘을 내셔서 좋은 또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짧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20년 기업 성장과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 꼭 잊지 마시고요. 혼자서 CEO가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멘토링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창업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한 중요하죠. 발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퀸스 스피치 이지연 대표,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는 비가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 최고 20mm, 그 밖에 전국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은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줬으면 싶은데요. 내일 다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집을 나서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5도,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흐린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속초 15도, 강릉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초봄같이 따뜻하겠습니다. 광주 14도, 부산 16도, 대구는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잦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금요일에 다시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 즉 휴먼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했다고 합니다. 300여 명의 직원이 가담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휴먼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하게 되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은행 측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위해서 고객 정보까지 무단으로 도용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요. 고객의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하는 안일한 은행 측의 입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